우리 아주 좋은 사업,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사업, 작년에 234억에서 16억이 증액된 250억이 됐는데, 실행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 평택 농민들, 민간 RPC, 또 개인 정미소에서 파는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 갔죠. 수매가가 결정이 되지도 않은 때에 이미 할인 행사를 하니까 자기네 상당히 타격이 크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농협에서는 사실은 수매를 많이 할수록 적절폭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판매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요거를 좀 미뤄달라. 다행히 집행부에서 우리 그쪽 농민들하고 다 얘기해서 조금 미뤄지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미뤄서 할 거 아닙니까? 다만 250억을 과연 12월 달까지 다 쓸 수 있느냐. 작년에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홍보를 너무 잘해서 금방 소진이 됐습니다.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반려식물 시범사업으로 지원 화훼소비 확대 부분인데요. 반려식물 조례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이게 화훼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에서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그랬어요. 2024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계획한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화훼소비 활성화 사업을 예산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예산실에서 반영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도비 1억 5천 가지고 도 자체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100%를. 그 사업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반려식물을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협의로 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정위에서 증액하거나 이렇게 해야 그래서 되겠네요.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은 24년도 예산에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좀 사업하는데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 산지 전용 건수가 경기도가 2,35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불법 산지 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어요. 불법 산지 전용 문제로 인해서 산사태 같은 게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피해액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속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단속 실적이 2022년에는 498건이고 2023년 상반기에 171건입니다. 2022년에 구속된 사람이 1명이고 2023년은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단속 횟수도 좀 강화해야 되고 제재 조치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농정해양의 책임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능 검사, 원산지 강화, 피해 업종 지원, 또 국내외 대응, 이렇게 크게 4가지 대응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는 무방비인 것 같습니다. 2023년 국감 자료를 받아본 결과 후쿠시마 가공 수산물들, 청어, 열빙어, 알 같은 거 우회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724건입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154건, 2배가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어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고생합니다. 말로만 원산지 단속하고 피해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기도민, 국민을 위해서 책임지고 잘 대책을 세우십시오. (23년도) 예산 사업 계획 중에서 변경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23년도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집행을 안 한 사유에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라는 게 있어요. 도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의 변경 사유가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에요. 자료 제출 과정에서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표현에 미숙함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자 선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의원이 다른 사업들도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을 하신 건지 뭔가 한 달이 넘게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사실들을 좀 은폐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어서 파악하기 편하게 자료 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명품이란 건 어때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지 명품을 유지하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명품 수산물을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8,400만 원을 28개소에 이게 보니까 인증패 27개, 현판 27개, 입간판 10개를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일몰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사후 관리를 계속 해줘야지요. 그래야 명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것들은 업무 처리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나서줘야 되는데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예산이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리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번식에 대한 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번식장 관계 쉽게 해서 한 평에 3마리씩 번식하잖아요. 그냥 생산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개선할 방향이 없으세요? 행정지침위로 내리시면 되잖아요. 행정력으로. 아니면 과징을 상당히 세게 엄벌을 한다든가. 법적 시설 기준에 맞는 건지 또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는데 거기에 된 자녀 평수 대여 54,000평 내려보내서 저 강제 합의라도 보시겠습니까? 계속 행정소송이랄까 법적 투쟁을 하실 겁니까? 이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마루 여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지침을 좀 봤어요. 동물 장묘 시설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지역 주민 협의 결과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비구역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2018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끝낸다고 그렇게 돼 있고 도구 풀장이라든지 도구 런장이라든지 이게 필수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제외되고 A구역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셈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추진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면서는 그 상고동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충분히 좀 소통하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좀 유발 안 시키게 좀 철저히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축산 악취 저감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악취 저감 사업이나 분뇨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본 의원이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그때 현장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농가나 인근 주민들한테도 만족도가 좀 높은 걸로 평가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피트모스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나요? 습지대에 있던 이끼가 수만 년에 걸쳐 가지고 흙처럼 되어버린 건데요. 축산 농가 악취 개선에는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피트모스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가축 분뇨를 대비하는 것이 순환 농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 악취도 줄이고 분뇨도 재활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경기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축산 악취 저감에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등장하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좀 착실히 다져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기도 우리 낙농 유구산업 발전 종합 계획. 근데 지금 3년이 넘었단 말이죠. 이 계획을 하나도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제 유제품들이 이제 막 무관세로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야. 낙농업 위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지금 빨리 세워야 된다. 축산 농가도 최신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60억, 70억을 들여서 했을 때 과연 밥 먹고 살 거냐 아니면 맨날 은행 이자에 허덕일 거냐. 국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올해도 작년에 의해서 꿀벌이 원인도 모르고 폐사가 지금 계속 있단 말이죠. 뭐 여왕벌 육성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주면서 뭔가를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축 방역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비상 상황 발생 시 민간 수의사도 적시에 확보하기 힘들죠. 일단 이제 공수의사분들은 동원이 가능한데 개인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봉사해 주시지 않는 이상 좀 어렵습니다. 대규모 가축 질병 발생 시에는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적정수의 가축 방역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가축 방역관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고 병역법상의 공중수의사는 장기간 복무에 따른 유입 요인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방역관 모집 직급을 6급으로 좀 상향하는 방안, 공중 방역 수의사의 복무 기간을 좀 단축하는 등의 좀 이런 건의 등을 통해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가축 질병은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